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따른 종목의 반응이 빠릅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팁 많이 가져가 보시죠. 오늘도 두 분의 조언 받아볼 겁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위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빠집니다. 두산 로보틱스 청약 앞두고 제어 소멸이라고 봐야 될지 지금 어떤 시각이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로보 첫 번째 질문을 본부장님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응이 뜨거웠고 기대감도 컸습니다. 두산도 많이 빠지고 로봇주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데 앞으로 예정이 된 이슈는 일단 공모 청약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일각에서 두산을 팔고 두산 로보틱스 사기 위해서다라고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각 봐야 될지 정리 먼저 해주세요. 일단 이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뉴스가 모두 이제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모멘텀이 살짝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입니다. 일주일 전 혹은 10일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두산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네. 하지만 지금 시세가 크게 터진 이유 그리고 이제 음봉에서도 거래량이 일정 부분 굉장히 이제 많이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9월 12일 날 최근에 최고점을 찍고 이 음봉을 그려냈을 때의 거래량을 보면 전날 상승했을 때의 대량 거래량과 거의 유사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매수한 분들이 그 다음날 이제 대량 매도를 했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또 두산 로보틱스를 좀 기다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로봇주들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면 두산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은 그런데 이 두산 또한 녹록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까지는 저는 관망을 하거나 혹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을 상당 부분 줄이는 전략을 추천하실지 아니면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수익권이시겠지만 최근에 고점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위치에서 리스크를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선뜻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날, 그러니까 거래가 재개된 날 로봇주에 관심이 쏠리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저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상승분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면서 이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두산 로보틱스만 시장에서 또 힘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의 반등에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때 반응이 올 때 그렇죠.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위원님과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그 일정에 관심이 집중이 되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이 키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볼지 궁금해 질문 드려요. 이번 주 21일, 22일 공모청약 그리고 이제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는 어떻게 로봇주에 대해서는 시선을 가지는 게 투자자분들은 지금 좋으실까요? 일단은 시선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 청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청약이 들어가고 26일 날 환불되고 이제 다음 달 5일 날 이제 상장되는 거죠. 이제는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냉정하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김태성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었죠. 관심권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바로 이제 임박하고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여력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뉴스와 관련해서는 수개월 전부터 이미 노출된 뉴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벤트가 이제 임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기대감이 있고 뉴스가 있을 때는 다른 여타 관련주들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연관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일단 로봇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올라왔었던 이벤트 드리븐은 실질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는 이제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MTN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
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주식을 빼고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섹터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아마 기계 섹터겠죠. 그러면 다른 주식을 팔고 두산 로보틱스를 끼워 넣어야 된다라면 다른 로봇주들에게는 수급상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로봇주 갖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갖고 있을 정도의 그런 자금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누가 먼저 여기서 빠져나가느냐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의 법칙이라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내가 이런 거 미처 못했었다라면 냉정한 판단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애둘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로봇주에 정말 많은 자금이 쏠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금의 성격은 트레이딩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럼 여기는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 아니면 했는지도 궁금해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자금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대기 자금으로 갈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곧 추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여의도랑 다른 데를 갔는데 선물 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동들이 되다 보면 그분들이 지금은 선물 배달하느라고 주식을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추석이라는 긴 연휴, 가장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럴 거예요. 추석 때 갖고 넘어가야 돼, 팔고 넘어가야 돼 라는 고민들이 있을 상태라면 트레이딩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금들은 일단 내가 현금이 있으면 굳이 사가지고 넘어가서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석이라는 우리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4위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관련주 그리고 5G 통신 장비 일제히 좀 주목도를 높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성격과 함께 지금 포인트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통신 장비주입니다. 위원님 좀 이어받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 장에서 나오고 있는 5G, 어제는 뭐 스타링크 관련주도 좀 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장비 쪽이 훨씬 강하긴 하거든요.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통신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잊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통신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LA에서 자율주행차가 섰었잖아요. 그게 왜 자율주행차가 섰느냐라고 보니까 근처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통신망이 조금 오류가 생기면서 자율주행차가 서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통신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는데 로딩 걸리면 0.1초도 못 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0.1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검색을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안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정부가 2045년까지 현재 지금 글로벌 위성 점유율 1%를 10%대까지 올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7년까지 1조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위성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 발표가 이제 엊그제 있었죠. 더군다나 우리가 저궤도 위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 우리가 통신 장비를 각각 까는 것보다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상업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스타링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트리거는 저는 분명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통신 장비는 어떠냐? 통신 장비 같은 경우 6G 얘기가 오늘 좀 불현듯 나오는데 6G 얘기는 조금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게 6G는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통신주, 저는 오로지 장비보다 통신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통신주들이 6G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통신사들은 2019년에 5G 투자를 해서 이제 감가상각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감가상각은 한 절반 정도 지났어요. 7년 감가상각입니다. 그런데 투자가 작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오롯이 지금 수익을 땡기는 구간이거든요. 그전에는 5G를 깔기 위해서 막대하게 투자를 했었다라면 이제 감가상각이 절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게 끝난 6G가 들어가지 그게 끝나기 전에 6G를 들어간다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막대한 캐펙스 투자가 끝난 시점에서는 오롯이 이제 가입자 순증에 따른 이익들을 구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5G에 오롯이 이익을 구가할 수 있는 SK텔레콤, KT 두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 외에 의외의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죠. 네. 저희 금요일장에서도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큰 틀에서는 본부장님 이게 궁금해요. 많이 빠졌기 때문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몰리는 건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AI 이렇게 걸쳐왔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의 주목도인가 아니면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인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시각 공유해 주실까요? 일단 뭐 가격적으로도 많이 빠졌다는 것도 저는 이유가 될 수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가격이라면 이 구간대라면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또 다른 시각은 뭐냐면 5G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제대로 느낄 수가 없죠. 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통신망 자체도 5G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5G를 제대로 깔지 못했기에 저는 6G가 조금 서두르더라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넘어갈 수 있는 네, 거예요? 일단 5G는 실패를 한 전 통신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지금 6G가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좀 속도감을 좀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장비주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5G도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잖아요. 일단 6G는 기대감을 또 붙여놨어요. 근데 만약 그 기대감을 또 충족시키지 못하면 또 주가가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굉장히 많은 5G 관련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러니까 5G 통신망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번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AS를 여기서 본부장이 그쵸. 하고 네. 가도록 할게요. 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패턴이었는데 네. 돈이 되는 기업,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저희 5G 초반에 좀 꿈틀꿈틀 거릴 때부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솔리드 그중에서 보자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7,000원이 목표 가격이었고요. 정말 단숨에 그 부분까지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잘 버는데 주목도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더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돈을 잘 벌고 잘 벌 것인가에 대한 평가잖아요. 일단 지난해 4분기부터 연속 3분기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내왔는데 사실 주가의 퍼포먼스는 5G 섹터 전체가 조금 침체가 되다 보니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한 상황. 하지만 지금처럼 뉴스가 나오고 모멘텀이 붙어주면 그동안에 덜 올랐던 종목분들의 저는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기준으로 보면 솔리드는 여전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관공서에 들어가는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확실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솔리드가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사가 오늘 시작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달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중장기적이고 또 거기에 보수 작업도 해야 되는 굉장히 긴 롱텀을 가진 사업인데 돈이 없다면 증자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또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호사 기업 증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단 실적까지 보면서 종목을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합니다. 솔리드도 저도 한 번 더 찾아보다 보니까 양자와도 한 달이 건너서 네. 얽히더라고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플러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됐다라는 점에서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양자는 빼겠습니다. 그냥 빼고? 5G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조금 더 5G에 몰리는 시장 관심을 활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뉴스와 함께 계속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도 저희 위원님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고요. 그때마다 이 소송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봐야 됩니다. 뭐 수출 아직 결정되고 없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뭐 세부적으로는 아쉬운 면도 있긴 하다만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 좀 시각 변화 가능할까요? 결론은 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폴란드랑 이제 체코의 원전을 수출할 때 그 원전의 원천 기술이 누구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지금 판명된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수출 자체가 미국 기술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출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권한은 미국의 법무장관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개별 사인이라고 이제 표현돼 있는데 개별 기업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술 자체가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지 개별 기업이 통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소송이 각하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제는 수출하라 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못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폴란드와 체코 원전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얻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SMR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허 부분 가지고 소송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그걸 따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한 절반의 성공이라기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원천 기술 누구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법원 판결을 나타나긴 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그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할 수 없고 이 소송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것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예를 들어서 A, B 국가에다 하고 있는데 B 국가가 나중에 소송이 잘못되면 참여를 못해. 그러면 과연 B 국가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폴란드라든지 체코가 서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트리거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갔다 주가 떨어지는 게 투자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인식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차라리 빨리 끝내주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부담감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겠죠. 그 부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판결이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 맞다라고 나왔다면 그렇죠. 예. 시원하게 나왔다면 다른 의견이 나왔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뉴스 팔로우업 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죠?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나처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도 미묘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래도 폭발적인 시세는 아닙니다만 크게 윗꼬리가 달리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실 것 같아요. 일단 원전이라고 하는 sek터 자체가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 그러니까 러브콜을 좀 보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네. 어떠한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섹터라든지 기업이 있으면 참 그게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체 섹터, 대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풍력의 주가를 보면 사실은 지금 원전을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밸류라든지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기보단 최근에 CS 베어링, CS 윈드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좋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수급 쪽으로 많이 좀 처진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일단 가장 시세가 덜 무너진 쪽이 원전 쪽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밀렸을 때도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은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한번 드라이브가 좀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에 얼마 정도의 탄력성을 보이는지 저희와 함께 원전 그리고 넓게는 신재생 체크를 해보시죠. 자, 다음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직 어제의 악재를 씻어내지 못한 걸까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 7만 원 선을 이탈했고요. 한미 반도체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5만 원 선 이탈한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지금 조금 더 HBM 관련주 중심으로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삼성전자 앞에 7자가 잘 버티다가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더욱더 악재를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개별적인 리포트 본다면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어제 오늘 시세를 어떻게 저희는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의 하락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이제 TSMC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악성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도 사실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 어떤 한 특정 분야만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죠. HBM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듯이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사이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상반기에 강했었던 쪽에선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상반기 이들이 강할 때 움직이지 못했었던 전공정 기업들, 뭐 테스라든지 하남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은 오늘 오히려 양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의 이동이 반도체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갔다라기보단 반도체 안에서 시세가 난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 덜 나온 쪽으로 이제 이 순환매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급을 좀 쫓아가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쫓아가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그렇죠. 것 같아요. 워낙 손이 빠르니까. 그래서 빠진 쪽에서 기다릴까? 지금 붙을까? 이거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추석이라고 하는 연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흐름을 쫓아서 이 수익을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조정받는 것을 약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낮은 가격대에 오게 되면 비중을 확대해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저는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특히 TSMC발 뉴스에 너무 우리나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연휴도 있으니까 이참에 일단 조금 수익을 확보하고 지나가자라는 투자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크게 저는 걱정 없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면 다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추석 전에 일단은 물량을 좀 챙기고 갈까, 수익을 확정할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반도체, 뭐 다른 테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역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실 것 같은데 추석 이후를 대비하면서 그냥 물량을 확보한 채로 혹은 늘린 채로 지금 기다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덜어내는 것도 필요할지.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해본 경험치를 봐서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덜어내고 다시 산다라고 해도 쉽지 않고요. 일비하지 말자. 네, 일단 가지고 그냥 있은 상태에서 저는 보내시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저희와 공유해주고 계세요. 반도체에 대해서 위원님과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큰 종목들이 대표적인 뭐 HBM 쪽이 많이 빠져서 그게 시선이 1차적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기판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들썩이던 쪽도 지금 다 상승폭 반납을 했고요. 리포트 효과에 저희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심텍 역시 윗꼬리가 달린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3분기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심텍이 될 것 같아요. 기대치를 높여도 되는 구간이 맞는지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힌트 좀 주세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TSMC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TSMC는 시스템 반도체죠. 지금 현재 TSMC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경기를 덜 탄다라고 하지만 지금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 게 그 기존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발 GPU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각 기업체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를 너나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A, B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선도하는 기업이다 하더라도 C도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이익을 내는 건 고사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은 후순위를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시급한 게 아니면. 따라서 TSMC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걸 우리가 예측하느냐 안 하느냐의 규정이 아니라 TSMC가 지금은 당장은 급하지 않게 물량들을 내놓고 있구나. 그거와 우리나라의 메모리와는 오히려 저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퀄컴 같은 경우도 통신 반도체죠. 네. 지금 퀄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별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주들이 휴대폰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논외로 찍고 난다라면 통신 쪽도는 좀 안 돼요. 그럼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어디죠? GPU와 HBM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D램도 이제 조금 턴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것들이 이제 요 TSMC 때문에라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TSMC 움직일 때 삼성전자가 별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추석을 앞두고 차익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우리가 이제 장비 주들 같은 경우 보게 된다, 부품주들 보게 된다라면 그거는 밸류가 조금 높다라는 어떤 그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HBM과 관련해서 우리가 후공정에 있는 업체들의 주가도 상당 부분 많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비주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로에서 100까지 갈 때는 HBM과 장비주들이 같이 갑니다. 100에서 200 갈 때는 오롯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만 장비주들이 따라가지는 않은 거죠. 그만큼 처음에는 HBM에 대한 후공정들이 늘어날 때는 장비주들이 따라가지만 그 이후에는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부품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익이 좀 나신 분들은 확정하는 전략들이 저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반도체를 좀 길게 보신다라면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들의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가 상당히 아직은 견조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까지 추가로 또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저희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가스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시장에서도 그리고 저희 코너에서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 SK가스가 52주 신고가를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뚫어내는 흐름 보이기도 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 유효할까 궁금합니다. 본부장님과 가스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원자재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최근에는 좀 반응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가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리포트 나오고 구조적 성장 여기에 따른 일시적 반응이라고 봐야 될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복합적으로 이제 좀 몰린 것 같아요. 다 몰렸다. 유가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태에서 LPG, LNG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 오늘은 여기겠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겠구나라는 생각에 많이들 이제 좀 들어왔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에서 최근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드리는데 수익을 날 때 좀 챙기고자 하는 투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던 이제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의 뭐 상승분의 절반을 지금 다시 이제 내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은 있게 보시되 굉장히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시거나 좀 자신 있으신 분들만 저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뉴스에 대해서는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 성장 요인의 요지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LPG 1톤 트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그에 따른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LNG에 대한 단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SK가스의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절주라고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혹은 수급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외로 변동성이 저는 커질 수 있으니 저는 차라리 다른 쪽을 보시는 게 트레이딩 하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렸던 분들에게 오늘 시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위원님 받아주세요. SK가스 저희 5월 달에 받아본 종목이고요. 오늘 목표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따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시선이지만 일단 기다렸으니까 화답해 줬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할까요? 여기 L 짧게 받아보고 갈게요. 이익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더군다나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동안 좀 마음고생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일단 한 번에 이것을 만회했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챙겨야 되는 자리로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영수 의원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질문 이어서 드리죠. 원픽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됨으로써 지분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HD 현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HD 현대는 현대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라면 현대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차에서 이렇게 뭐 페인트 칠하고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현대 그 로봇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치 비상장이었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로봇의 결은 다르지만 이걸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 가치가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HD 현대는 현대 오일뱅크랑 현대 그 로봇이라든지 이런 비상장에 돼 있는 가치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도 다시 재평가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이제 주가 퍼포먼스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 이슈가 될 때까지는 HD 현대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9만 원이고요. 손절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가 6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손절가 다시 한번 메모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랭킹5 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